네, 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요. 시험은 6시 반부터 7시 20분인데 50분 만에 50점 문제를 쓰기가 힘드니까 6시 한 10분쯤에는 여기다가 좀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 5층에 그 학원 직원한테. 그래서 6시 10분 정도에 오셔서 그때부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분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그 내일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달랑 20회 안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꽤 많아요. 나가는 페이지가 많으니까 많이 하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앞부분의 소직의 적법성의 속도가 제일 느려요. 거기가 제일 느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혀왔던 행정법이라고 익혀왔던 것들에 익숙해지는 그 지점이 와요. 근데 사실은 행정법은 소송법이 훨씬 중요해요. 소송법 안에 못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소직의 적법성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의 모든 논의가 사실은 소직의 적법성에 있어요. 원래는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에 가서 위법하냐라는 판단이 우리가 흔히 배우는 행정작용법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좁아요, 원래는.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우리가 배워요, 평상시에 내용이라고. 그래서 답안을 쓰라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재는 뭐 각자 기본서인데 각자 기본서는 그냥 하는 소리고, 제가 나눠드린 거 달달 외우시면 돼요.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강의 자료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바로 시험장 가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답안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강의 목표는 이번에 이제 고득점 답안 작성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제 반드시 써야 할 필수 암기 문장으로 익히셔야 돼요. 필수 암기 단어로 익히는 게 아니라 필수 암기 문장으로 익히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과목 정치학이라든가 재정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학 이런 파트들은 필수 암기 단어로 익히시는 거거든요. 그 필수 암기 단어들이 내가 의도한 바, 내가 익힌 바대로 배열이 되면은 그 점수 다 줘요. 근데 법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법은 필수 암기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의 배열로는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그거를 조금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계속 똑같이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와 답안 작성법을 매일매일 전달할 거예요. 매일매일 전달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실은 이순환 때 다 풀었던 문제예요, 이게 이순환 때 풀었던 것들이라, 이 삼순환 때는 제가 이순환 들은 친구들한테 여기 보면 이제 변시 모의고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모의고사 문제가 여기 모의고사 나오면 분명히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그분들이 출제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를 오후 공채하고 노무사에 다 내요. 심지어 노무사에도 내요, 이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경찰 승진도 이분들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도 내요. 그래서 경계가 없어졌어요, 시험에 경계가 없어져서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를 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모의고사 위주로 풀이를 해드릴 것이고, 행시, 그러니까 오후공채와 사시의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전달은 그걸로 할 거예요. 강의는 그걸로 해드리고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낼 거예요. 모의고사에 근데 해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유제라고 해서 그 문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 좀 하게끔. 답을 봐버리면 안 되니까 고민 좀 하게끔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틀이 똑같아요. 답안 쓰는 틀은 똑같아요.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그 틀 속에다가 그럼 어느 지점을 내가 잘라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은 내가 공부한 것으로 이 글의 브릿지, 연결점을 만들 것이냐. 그 고민들만 하시면 돼요. 그 고민들 하시면, 기본적으로 62점 이하로 맞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행정법은 말로 하는 수학이어서 62점 이하로 맞기가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행정학 쓰듯이 쓴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내용적으로 내가 보기엔 논리적이야.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삼순환 시작됐는데 3분의 2가 못 써요. 답안을 지금 현재. 답안을 못 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찔끔찔끔 몇 테마들에 대해서 자기가 외운 게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감사하다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데 그 테마를 쓰는 그 글쓰기도 사실은 잘못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글쓰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터디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스터디. 그걸 왜 하죠? 잘못된 글쓰기를 죽으로 연습해요. 그러면은 점수 맞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박아버리잖아요. 그 논리가. 그러면 글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와도. 제 강의 듣고도 과랑 맞은 친구들이 한 3분 정도 발생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바뀌어요. 이 글이.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판례 논리에 의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가 시중에 있는 교과서가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를 평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액세서리예요. 근데 케이스 문제는 정답이 전문가 판례예요. 심지어 판례가 확고하게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공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어요. 내가 공부할 때가 판례 개판이야. 그러면서 판례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법령 위반의 고의가실이에요, 그게. 거기서 만약 손해 발생하면 무조건 국가배상청구 발생해버려요, 그건.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법률의 무지. 이 법령에 대한 무지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거는요, 또 동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도 과실. 저 알았는데 판례가 잘못돼서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이성적이거든요. 그래도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판례라는 정답을 알고.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답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걸 전달받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삼순환 때 많이 전달을 받으시면서 많이 외우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교과서 목차는 순전히 행정법의 학문적 논리에 따라 배열된 것이어서 문제 해결 능력 시험이란 말이죠. 이 시험이 2차 행정법 논술형 답안 쓰기 하는 무관한 공부예요. 이건. 그건 무관한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공부한 건 다 무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관한 공부인데 문제는 답안 작성 왔을 때 그 무관한 공부였던 것들이 이렇게 전달을 딱 하자는 거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공부를 좀 충실하게 했던 분들은 그게 그런 얘기였구나.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목차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의 기초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답안 작성하기가 되게 힘들다 하고는 거는 이 학문적 논리하고 답안 작성 논리의 이제 괴리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2차 답안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해부터 하고 암기한다. 이런 사고는 넌센스예요. 암기부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를 수용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자, 그것들 철저하게 지금 굉장히 진짜 제3, 제4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20회 동안에 이제 보면은 행정법 오늘 답안 작성법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소개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제돼요. 4분의 3이 삭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행정법 그 교과서 중에 4분의 3이 삭제돼요. 2차 답안 작성법에서. 왜 삭제되느냐? 소송을 못 오니까. 소송으로 못 오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되게 중요한 지방자치법 개정돼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썩을 놈들이 조문의 위치를 바꿔놨어요. 지방자치 사무 원래 그게 9조에 있었는데 13조로 옮겨갔고 국가사무 그게 15조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조례 그 28조로 넘어갔어요. 22조 있다. 그 다음에 주민소송 그것도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69조부터 172조까지. 그러니까 강사님 저도 달달 외웠는데, 그게 180조 언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거 바꾸느라고 지금 저 지금 다시 지금 책 쓰고 있거든요. 환장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였느냐?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직선제로 되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행정 영역, 즉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는 자치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 길이 지금 삭제돼 있다. 그러니 주민들의 참여를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그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소송으로 못 와요. 소송으로 오는 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법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행정론을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중요해요. 지방행정론을 공부하는 애들은 이번에 바뀐 지방자치법 제도는 달달 외워야 돼요. 그 지점들을. 그런데 지방행정이 아닌 그냥 행정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민소송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기관소송으로 가는 건지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문 이치가 바뀌어서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문 이치가 바뀐 거예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것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에 많은 논의들이 전부 다 삭제돼요. 삭제되고. 근데 그 삭제되는 영역들을 모르니까 다 중요하다고 다 공부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삼순환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학문 있잖아요. 학문으로서 행정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 행정법이 아니고 솔루션으로서 행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솔루션으로서 배우기 때문에 그 작동 원리를 알면 돼요. 솔루션이라는 건 작동 원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례형 문제들이 행정소송법을 베이스로 하여 출제되고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성 원리, 문제의 구성 원리들은 소송의 단계별로 행정법의 연구 내용들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의 단계별로 단계를 채우는 연구 내용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행정법 내용이 이게 소송 단계에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지?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소송의 소제기 단계의 대원 피업 재관행에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지? 이게 본안에 들어가면 준해저령 중에 어디로 들어가지? 이게 내용이라면 재량의 남용으로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막연하게 어떤 지식의 한 파편으로 행정법 지식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의 연구 내용들은 행정소송법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실제법에 투영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과 판례들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2차 학습에서는 첫 번째는 분석 능력, 상황에. 두 번째는 법조문 선택 능력. 세 번째, 판례 암기 능력. 이렇게 딱 세 능력을 요구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보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고, 법조문 선택 능력은 뭐 있어요? 여러분 비치법전 있잖아요. 비치법전 보고 베끼는 거예요. 비치법전 보고 베끼는 거예요. 비치법전을 보고서 이 법전에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이 조문은 대충 이런 내용이요라고 써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전은. 법전은 절대로 써머리하면 안 돼요. 1.1획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변형시키면 그 순간 감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판례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리딩 케이스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이제 이것이 판결문 작성하는 원리예요. 판결문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에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 답안 작성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이 남은 시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에 따라 행정법 답안 작성 방법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답안 작성 방법에 의해서 이 자료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 답안 작성 방법에 자료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